요즘 방산계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특히 차세대 기동헬기 분야에서 그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 미국 측이 비공식 라인을 통해 한국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V-280 기반 기종을 우선 고려하라며 동맹 차원의 표준화를 은근히 강조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한 국내 항공기술진들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헬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헬기를 만드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카이와 ADD가 미국 및 유럽과의 기술 협상에서 강하게 맞받아치며 기술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이 내부 회의록 수준에서 확인되었죠. 그 회의록에 따르면 한국 측은 미국의 독자 플랫폼 개발을 방해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았고, 이 발언 이후 협상 테이블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해외 주요 매체가 포착한 내용이 더욱 극적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한국의 차세대 기동 헬기 프로젝트인 XUH에 대해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군 차세대 틸트로터 기술과 경쟁 가능한 독자 개발을 추진 중인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본의 니홍에이자이는 한국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이 독점해온 고속 회전익 기술 구조의 균열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항공기술 분야가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국이 드디어 회전익 항공기의 속도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정식 도전에 나섰다는 것, 그리고 그 규모가 8조 원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8조 원급 XUH 프로젝트는 단순한 신규 무기 개발이 아닙니다.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사업을 두고 KF-21 이후 한국 항공산업의 두 번째 대전환점, 그리고 한국 헬기 역사에서 20년 격차를 단숨에 10년 이하로 압축시키는 국가급 도약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산업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XUH가 성공할 경우 한국의 회전익 기술 자립도는 현재 약 65% 수준에서 2035년 85%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수리온과 LAH 같은 개량형 모델을 넘어 처음부터 공력 구조와 비행 제어, 그리고 100% 수입에 의존해왔던 로터 시스템을 자체 설계하는 진짜 원천 기술 보유국으로 넘어가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해외 언론들도 한국이 XUH 개발을 공식화한 순간의 의미를 무겁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새로 건드리기 시작한 기술은 미국, 러시아, 유럽 3국 체제를 흔들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회전익 항공기의 속도 한계는 로터 끝단위 음속에 접근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 때문에 해결이 어려웠지만, 틸트로터와 동축 반전 같은 새로운 방식은 이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에 한국이 첫 발을 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전 세계 항공업계에서 극적인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죠.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참, 육군, 공군 모두 XUH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 중입니다. 특히 연합작전 관점에서 보면 한 가지 사실이 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더욱 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UH-60을 대체하는 차세대 헬기로 V-280 벨러를 이미 선택해버렸다는 것. V-280은 속도 시속 520km, 항속거리 약 3,900km, 과거 블랙호크보다 2배 빠르고 2배 멀리 날아가는 괴물 같은 기체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군만 구형 기동헬기 체계를 유지하는 건 사실상 전력 공백을 스스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우려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기술 이전 조건을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기체만 구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독자 개발을 포기하지도 않는 아주 특수한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미국과 협력하되 종속되지 않고 배후대 통제권은 잃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2010년대 KF-21 개발 초기에 한국이 F-35 측과 기술 이전 협상에서 겪었던 아픈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4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사업 전체가 흔들렸던 기억이 아직도 한국 항공업계 내부에서는 교훈처럼 남아 있습니다. 카이 내부 기술 전략 문서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기술 주권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시점이라고 명시할 정도입니다.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XUH가 등장했습니다. KF-21이 한국 전투기 기술의 국산화라는 하나의 시대를 열었다면
XUH는 한국 헬기 기술을 세계 최전선으로 끌어올릴 두 번째 혁명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이 특별히 강한 관심을 받는 이유는 기술적 도전 때문만이 아닙니다. 개발비만 8조 원, 사업 기간은 최소 15년 이상, 기술 난이도는 KF-21보다 더 높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XUH를 한국 항공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모험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향후 20년의 헬기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XUH 사업을 실제로 견인하는 핵심은 외부에서 보기 어려운 기술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공개된 정보는 대부분 형식적이지만 내부에서는 세 가지 구조에 대한 정밀 검증이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ADD와 카이 내부 평가 결과는 기술 성숙도, 재료 피로도, 고속 비행 시 진동치, 페이로드 유지 능력 등 40개 넘는 항목을 데이터화하여 비교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비교표에서 틸트로터가 평균 점수 82점, 동축반전, 푸셔가 74점, 복합형이 69점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수치는 공개된 적이 없지만 기술 짜립도까지 고려한 평가에서 나온 실질적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틸트로터가 압도적으로 점수를 받은 이유는 고속 비행 시 로터 끝단의 음속 접근 현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축반전 계열은 시속 450km 전후에서 진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복합형은 고속 비행 중 로터 디스크 하중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방식이 결국 틸트로터였다는 결론이 도출된 셈입니다. 한국이 TR100, NI500VT에서 얻은 시험 데이터를 다시 분석한 결과 틸트로터의 기체 로터 전환 메커니즘을 이미 실용화 수준에 가깝게 정지한 상태라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덕분에 카이는 기체 전환부의 베어링 하우징과 로터 허브 구조를 완전히 국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항공기 복합재 프레임의 휨 강성 확보 역시 한국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틸트로터 기술을 쉽게 넘기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다른 우회로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일부 업체들이 한국에게 로터 플랩 제어 알고리즘과 관련된 비공개 데이터셋 공유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물밑에서 나오고 있죠. 군사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이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결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심지어 일본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최근 세미나에서 한국은 차세대 헬기 시장에서 유럽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최소 2개 이상의 기술 협력 루트를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지점은 한국이 XUH를 통해 확보하려는 미래교전 구조입니다. 카이 내부 문건에 따르면 XUH 개발 과정에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에 레벨 4 구현을 전제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XUH는 단독 기체가 아니라 주변에서 호위 및 정찰을 수행하는 무인 헬기 2대에서 4대를 자동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군단형 편대 구성은 이미 ADD가 차기 군단급 무인기의 고출력, 데이터 링크 시험에서 구현한 기술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XUH의 목표 탑재 중량은 약 6톤 이상, 작전 방향은 500km 이상, 최고 속도는 최소 시속 500km 이상으로 설정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스펙이 사실상 V280의 전술 기동 성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한국이 이 헬기를 유무인을 아우르는 전장 통합 플랫폼으로 설계하려 한다는 점에서 XUH는 헬기가 아니라 항공 전력의 구조를 바꾸는 전술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25년 8월 9일 한국 새로운 전자전기 개발 영상입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전자전기를 개발합니다. 2023년 4월 방추위가 사업 추진을 승인하며 3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고 올해 7월 방위사업청은 첫 1조 8천억 원 집행과 함께 플랫폼을 봄바르디에르 글로벌 6500으로 확정했습니다. 항속거리 1만 킬로미터, 채공 11시간에 G6500에 LIG 넥스1, 한화 시스템이 개발할 제밍 장비를 얹으면 서울 상공에서도 250km 밖 평양 레이더와 통신을 한 번의 먹통으로 만드는 원거리 스탠드오프 전자전이 현실화됩니다. 미 해군이 EA-18G를 대체할 차세대 기체로 역시 비즈니스 제트 기반을 쓰듯 우리도 전투기 호위형이 아닌 고고도 광격 지원형을 선택해
작전 방향과 생존성을 극대화한 겁니다. 결국 이 전자전기는 F-35A, KF-21 편대가 떠나기도 전에 북방공망을 무력화해 압도적 제공권을 담보하며 조기경보 통제, 정찰 임무까지 범용 확장 가능한 멀티롤 전자전 플랫폼으로 진화할 발판을 깔아줄 것입니다. 작전 개념은 스탠드오프 네트워크 전자전입니다. 전자전기가 12km 고도에서 250km 떨어진 표적에 저출력 탐지빔을 뿌려 위협 파라미터를 수집하고 곧바로 30초 내 AI 알고리즘이 교란 패턴을 산출해 초광대역 펄스를 투사합니다. 같은 시간 슬로트에 KF-21과 F-35A가 순차 돌입하면 통신, 센서, 무인기 링크가 한꺼번에 끊긴 디지털 블랙아웃이 발생하고 공군은 최대 11분의 공격 창문을 확보하게 됩니다. 미 육군이 같은 G6500 플랫폼으로 운용 중인 ARES가 지상 표적 인지용 감지빔을 쓰는 것과 달리 한국형 블록2는 적 레이더 반응까지 실시간 학습해 맞춤형 교란을 반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장 환경은 이미 전파지배 경쟁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변화의 한복판에서 한국형 전자전기는 단순한 지원기가 아니라 탐지, 지휘, 타격을 하나로 묶어 적의 판단 시간을 빼앗는 타임 디스플레이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걸프전과 유고전에서 확인된 대공망 붕괴 시나리오는 30년이 넘은 이론이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최신 디지털 레이더로 재무장한 지금은 대응 속도와 스펙트럼 확장력이 승패를 가릅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이 선택한 해법은 전투기형 포드가 아닌 고고도 스탠드오프 플랫폼입니다. 빔포밍, 지능형 신호분석, AI 기반 위협 라이브러리를 실시간 업데이트할 수 있는 19인치 미션렉 열네 세트를 비즈니스 제트 동체 삽입하고 공기흡입 계통을 확장한 뒤 페리미터형 액티브 어레이를 좌우 동체선 상단에 매달아 0.5에서 18GHz 대역을 동시에 다중빔 처리합니다. 미션렉당 평균 소비 전력은 8kW이며 전체 시스템은 115kVA급 환경 제어로 유지되며 오실레이터 상잡음을 마이너스 120 데시벨 캐리어 퍼 헤르츠까지 억제해 200km 외곽에서도 S밴드 능동 레이더를 완전히 덮는 전력이 확보됩니다. 업계 사람들은 이 스펙이 가능했던 배경을 프로젝트 미러웨이브라는 내부 코드명에서 찾습니다. LIGNX1 연구진이 항공 A사용 질화갈륨 TR 모듈 양산 라인에서 떨어져 나온 불량품을 위상결함 보정 알고리즘 실험용으로 재활용해 버락 같은 고출력 펄스를 미세 위상차만 남기고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일화가 관련 업계에서 조용히 돌았습니다. 덕분에 개발 초기 테스트베드였던 백두급 엘린트 코드 사이드바이를 그대로 개조해도 충분한 공간 입력가 생겼고 2년을 예상한 열관리 검증이 9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기체 선정 과정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전세계 군용 EW 플랫폼이 궤도 교정, 데이터 링크와 넓은 전력 여유를 위해 대형 비즈니스 제트를 선호하는 가운데 파트너십과 정비 인프라를 따진 공군은 G6500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항속거리 1만 km이며 채공 시간은 무려 11시간짜리로 동체 위성통합 데이터버스까지 표준 제공되니 이 기체를 쓰면 2028년부터 개시될 차세대 공중조기경보 통제 사업과 센서 퓨전 교육 과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업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방사청은 기체 개조 대표 주체를 대한항공, 카이 양산 중 하나로 묶고 전자전 장비를 LIGNX1 또는 한화 시스템으로 양분해 1+1 통합 제한만 허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엔지니어링 주도권을 잡으려면 두 회사가 서로 맞손을 잡아야 하는 강제 협업 구조입니다. 업계는 이를 두고 2010년대 후반 KF-X 개발 과정에서 악명 높았던 주계약으로 인한 하도급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방책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대한항공, LIGNX1 컨소시엄과 카이, 한화시스템 컨소시엄 모두 2025년 7월 말 공고 예정인 1조 9,206억 원 규모 시제 계약을 노리고 마지막 설계 검증 자료를 정리 중입니다. 기체 개조가 시작되면 군산, 사천, 김해 3기지가 순차적으로 전자전 전용 피팅존으로 변신합니다. 사천에는 이미 G6500 날개, 보링 장비를 설치할 준비가 끝났고 군산은 미 공군공여부대 잔여경 납고를 개조해 쉘터드 안테나 테스트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변화는 작전 개념입니다. 이 기체는 적 방공망 최전선 위를 뚫고 들어가는 전투기 호위형이 아니라
작전구역 외곽 상공에서 저출력 탐지빔으로 적 레이더 파라미터를 실시간 채집한 뒤 적이 요격기를 출격시키기 전에 초광대역 전력 펄스를 투사해 스펙트럼을 늪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후 KF-21과 F-30A가 정해진 시간창에 순서대로 돌입하면 미리 준비된 네트워크 전자전 모델이 표적 방공망의 잔여 감시각까지 계산해 지속 교란 패턴을 자동 생성합니다. 그러면 공군작전 지시체계는 기존의 탐지 타격 탈출 3단계를 은폐 압도 마무리 2단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곧 발표될 에어포스 비전 2045 문건에 이 개념이 디지털 혼합 현대라는 이름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이제 현대전에서 전자전기의 등장은 적어도 한국 공군이 유사시 전체 살상 무력을 투사할 윈도 타임을 5분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은 2025년 8월 사업 공고를 기점으로 2034년까지 총 4대를 전력화하며 1, 2호기는 기본형인 블록1 사업으로 추진하고 3, 4호기는 확장형 개념으로 접근해 블록2 사업으로 진화하는 10년 로드맵을 채택했습니다. 1단계 계약액 1조 9,206억 원은 전체 예산의 51%에 해당하며 체계통합, 지상시험, 초도비행까지 54개월을 소요하도록 압축됐습니다. 지육 1500 동체는 길이 30.3m, 최대 이륙 중량 45.1톤으로 폭 19GHz까지 대응하는 초광대역 위상 배열 안테나를 좌우 동체 상단에 슬림 스폰슨 형태로 부착해도 여전히 최대 11시간 채공과 1만 km 항속을 유지합니다. 개조 설계에서 핵심은 270kVA/급 보조 동력 장치와 3톤급 액체 냉각팩을 주익 뒤세 분산 배치해 열과 전력 여유도를 45% 이상 남겼다는 점인데, 이 수치는 동급 비즈니스 제트 기반 인무기 평균인 30%대보다 한 세대 진보한 구성입니다. 제밍 탑재장은 3.2 곱하기 1.1m, 모듈 8개로 나뉘어 장, 단주기 교란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LIG Nex1은 GAN TR 모듈 1만 3,000개를 활용해 최대 유효 방사 출력 850kW를 확보했고, 한화 시스템은 동일 슬롯에 AI 기반 신호도청, 분석렉을 삽입해 블록2부터 제밍 인센스 능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기업은 동일 규격의 렉 인터페이스를 공유하기로 합의해 왕복 정비 주기를 45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한국은 그 외에 해외에 좋은 사례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L3 에리스가 나토 23 후속으로 제안한 G6500CAEW는 3.5톤 임무 장비와 동시 360도 감시 레이더를 얹고도 10시간 채공을 증명했는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시험 데이터를 구매해 센서 퓨전 코드를 역검증한 뒤 하이브리드 전자전 시뮬레이터를 구축했습니다. 덕분에 전자전기의 소프트웨어 시험 공간이 KF-21 통합시험실과 공유되어 연간 5억 원가량 시험 비용이 절감됩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비화가 하나 있습니다. LIG Nex1 프로젝트 미러웨이브 팀은 초기 열폭주 문제를 해결하려다 우연히 TR 모듈 불량품을 평면 배열 대신 원통형 냉각핀의 세축으로 고정해 위상 오차를 평균 17도 줄이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테나 한 면당 출력 손실을 8% 이상 줄였고, 덕분에 항공기당 배터리팩 110kg을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블록2 이후 확장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2035년부터는 디지털 비콘, 사이버 전송 모듈을 탑재해 적 전술 데이터 링크에 가짜 임무 지령을 삽입하는 사이버 전자전까지 아우르며 1호기와 2호기는 좌석 6석을 제거하고 5인 사이버 셀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런 선진화된 기술은 수출 가능성도 높이고 있는데요. 봉바르디에가 올 1월 미국 육군에 G6500 기반 정찰기를 납품하면서 플랫폼 인지도가 급상승했고, 말레이시아, 인도, 아랍에미리트가 2030년 이후 AWACS 대체 수요를 검토 중입니다. 방사청과 K방산 수출지원단은 CJ3봉2로 체계 개발 인증과 동시에 해외 시험 비행을 돌리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 첫 수출 목표 시점을 2037년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 남은 건 ITAR 규제와 탑재, SW 보안성입니다. 또 전자파 인체 영향 시험이 세대 난관인데, 방사청은 미국 EAR-99를 품목 지정해 CCL 예외 적용하였습니다. 현재는 MIL STD 사육사의 초과 성능 확보를 목표로 표준화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통합 노력이 완성되면 한국형 전자전기는 북방방공망 붕괴 시나리오의 첫 페이지를 넘어 동북아 전자기 스펙트럼 주도권을 한국 손에 쥐어줄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